이상수의 황동 나비경첩. 화초장 위에 황동나비가 고요히 앉아있다. 헛밀이라도 하듯 미동이 없다. 철심이 박힌 나비의 반쪽은 몸판에, 다른 쪽은 문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황금빛 날개가 팔랑거린다. 친정 안방에 놓인 화초장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 2칸짜리 문판에 단아하게 매화가 그려져 있고 황동나비 3마리가 도들새김되어 있다. 안쪽엔 해충의 침입을 막으려 한지를 더 빨랐다. 윗칸엔 모시적삼을 비롯해 두루마기와 유건이 걸리고 아래 칸엔 치마 저고리며 처녀 때 손수 수놓은 베갯릿이 포개져 있다. 친정 부모님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60년 전이었다. 15세 가장이 되어 책임감 강한 아버지와 놀기 좋아하던 철없는 막내딸 어머니는 초래층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엔 오래 연애 기간을 갖지 못한 동갑내기 부부의 성격은 판이했다. 아버지는 섬세하며 꼼꼼했고 어머니는 대범하고 쾌활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아버지와 실정이 나면 바로 그만두는 어머니의 동상이몽이 시작되었다. 두 분이 일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몸을 놀리는 편이었고 아버지는 몸보다 머리가 부지런했다. 아버지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호미를 들고 논밭으로 내달렸다. 어머니가 보기에 아버지는 지나치게 굼떠 보이고 아버지가 보기에 어머니는 너무 조급해 보였다. 농촌에서 몸을 쓰지 않는 일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 식구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며 대처로 나가 옷 가게를 차렸다. 머릿속으로 셈해본 이익은 컸겠지만 날이 갈수록 손해를 보게 되었고 한번 시작한 일이라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다급히 논밭을 팔아 그 손해를 메우려 했다. 그럴수록 밑빠진 독처럼 적잖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머니가 눈물로 아버지를 말렸지만 본전 생각은 아버지를 깊숙한 늪속으로 끌어당겼다. 결국 마지막 남은 땅마저 넘기려 하자 논바닥에 들어 누웠다. 차가운 비는 어머니의 몸을 파고들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 마음에 파고들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우리를 보더니 결국 아버지는 가게를 정리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사업에 대한 아버지의 꿈은 쉽사리 접히지 않았다. 어느 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땅을 세내어 시멘트 블록 공장을 차렸다. 건물 한 채였고 직원은 딸랑 어머니뿐이라 딱히 공장이랄 것도 없었다. 학교를 파고 돌아오는 길이면 어머니는 혼자서 젖은 블록을 나르고 있었다. 갓 찍어낸 블록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귀퉁이가 무너져 설 수 없게 된다. 어쩌면 어머니의 두 손에 들린 것은 젖은 블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인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미수금을 거두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사고로 몸을 다쳐 1년도 못 넘기고 공장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다시 농부의 삶으로 돌아왔다. 60여 년 온갖 풍상을 겪은 화초장에는 세월의 덮개가 앉아있다. 문짝은 헐거워지고 나비는 녹이 슬어 빛이 바랬다. 군데군데 갈라진 틈을 메운 흔적이 우툴두툴하다. 손바닥으로 썰어보면 쓸쓸함이 묻어난다. 한사코 밖으로만 떠돌던 아버지와 그걸 말리려던 어머니의 시간이 아릿하게 전해져 온다. 신혼 때 우리는 아기가 잘 맞았다. 언제나 그러리라 의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나의 관계는 헐거워지고 말았다. 갑자기 찾아온 실직과 그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쌓인 피로로 집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고 실적 때문에 괜스레 짜증을 부린 적도 있었다. 아기가 잘 맞지 않고 자꾸 삐그덕거렸다. 그 점이었을까? 친정집 윗목에 묵묵히 앉아있던 화초장이 새삼 눈에 들어온 것이 그전에는 낡고 색이 바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친정에 들를 때마다 하도 낡았어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며 괜히 어머니를 핀잔했다. 하지만 당신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어릴 적 장길에 무슨 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화초장에 기대에 앉아 있곤 했다. 아버지와 고성이 오간 날이었을 것이다. 입으로는 무언가를 대내며 화초장을 연거푸 문지르고 있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사람 같아 보여 엄숙하기까지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경첩에서는 반짝반짝 윤이 났고 어머닌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도시락을 샀다. 여닫는 문은 물론이고 안경다리를 접었다 펴거나 피아노 뚜껑을 여닫는데도 경첩이 서인다. 만약 그것들이 풀이나 녹건으로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쉽게 망가질 것인가. 사교 댄스에서 회전하는 축을 어느 한쪽 발끝에 두고 체중을 옮기면서 회전하는 것도 경첩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어느 한쪽이 자신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모두 경첩이라 할 수 있겠다. 반백년을 함께 산 친정 부모는 이제 서로가 단단히 연결되는 방법을 안다. 헐거워진 화초장 문짝처럼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가려 할 때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안정된 가게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벌였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절망도 했고 그대로 주저앉아 일어서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잡아주었다. 밖으로 나돌며 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탓에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적응하는 동안 온 힘을 쏟았다.
그만큼 집안일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떽거리며 아이들 챙기는 일까지 도맡아 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변화를 싫어하고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어질러진 집안을 견디고 나의 빈절을 메우면서 늦은 귀가를 할 때도 남편은 반갑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아버지의 잦은 사업 실패로 헐거워지려 할 때마다 어머니가 붙들어 주었고, 내가 돈을 번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돌 때 붙들어 준 것은 남편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경첩이 되어 주었기에 화촉강처럼 든든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기와 가루를 가져와 나비의 날개를 닦는다. 세 마리 황동나비는 여전히 단단하게 문짝을 붙잡고 있었다. 녹슬어 있던 황동나비가 날개짓을 한다. 매화나무 위에 앉았다간 팔랑팔랑 안방을 날아다닌다. 나비가 날아간 자리마다 매화향이 가득 퍼진다. 이상수 수필가의 메시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반백년을 함께 산 친정 부모는 이제 서로가 단단히 연결되는 방법을 안다. 헐거워진 화촉장 문짝처럼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가려 할 때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을